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뭐 뉴스를 보니까요, 뭐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에 뭐 거대한 투자를 했다. 네. 또 아마존, MS, 구글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본 경제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또 투자는 또 계속 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일본 정부 쪽에서도 내부에서 지금 빚이 많고 쓸 돈이 없다 보니까 해외 이 투자 유치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학개미가 있듯이 해외에서도 지금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이미 사실 몇 년 전부터 형성돼서 조금 전에 증시도 뭐 35년 전의 수준을 되찾았다라고 한 것처럼 자금은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트리거가 된 시발점이 됐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아무래도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워런 버핏은 확실히 좀 해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뭐 일본 4만 엔선 넘었습니다,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네, 사실 멘트가 나온 게 1년 전이고요. 훨씬 이전부터 일본 증시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타임머신을 타고 좀 이게 갔다 온 거 그러니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래서 이 워런 버핏과 밥 한 끼가 뭐 경매에 오르고 이러기도 하니까요. 밥 한 끼 먹을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 대형 상사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추가 매입 의사를 밝힌 게 1년이 지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게 상사주였어요. 일본의 상사주. 일본 상사. 네, 그래서 5대 상사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다, 주가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 상사주는 일본의 재발견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투자 유치에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일본 빅테크 업체들이 AI 수요에 맞춰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을 지난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 외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4월에 미국 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일본 내에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AI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2년간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이런 것들도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거나 이런 식의 투자 발표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대만의 TSMC, 대만도 사실 일본하고 친하잖아요. 맞습니다. 대만의 TSMC도 공장을 일본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반도체 섹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뭐 사실 워렌 버핏도 그냥 뭐 일본이 좋아서 그냥 감정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일본의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뭘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사실 일본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하나의 요인은 워렌 버핏이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일본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 부분도 있습니다. 버핏이 작전. 예. 네, 그러나 그거는 일부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부 대기업이다. 예. 그리고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가 각 대기업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업들에게 주식이 고평가되도록 만들어라. 예, 이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니 그걸 지시를 내린다고 고평가가 되나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기업 내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거나 그래서 고평가되도록 해라. 이거 명령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전체적인 부분도 지지율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시다 정권에 그렇게 해야만이 또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또 완전한 또 어떤 면에서는 자유자본주의 국가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중국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요새는 라인 야후 사태에서 행정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일본 안에서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부의 명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예,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힘이 예, 예.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면연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방향으로 지금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 있다.